교과서 147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생활을 조사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윤이는 과자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아마도 수업 시간에 볼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린피스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평소에 쉽게 살 수 있는 과자 이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팜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는 이게 팜유라고 하는데, 이 팜유는 팜오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돼요. 자, 이 팜오일은 뭐냐면 팜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을 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과서에 나왔던 과자뿐만이 아니라 라면, 그리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먹는 것을 만들 때 사용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리얼 이나 마가린, 그 다음에 비누, 샴푸, 또 세제, 립스틱 등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 산림과 초원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1990년 이후로 이 팜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약 31만 제곱킬로미터의 열대 우림이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더 큰 크기죠. 31만 제곱킬로미터면. 자, 그래서 이렇게 열대 산림과 초원이 파괴되면서 쓸쓸해 보이는 코끼리처럼 살기 어려워진 동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태우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흡기 질환 문제도 많이 발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지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세계에서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팜오일의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안타까운 전망이 가능해지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48쪽입니다. 자, 소윤이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소윤이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산활동 위에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산활동을 한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첫 번째, 친환경 숟가락이 있습니다. 자, 인도에서는 숟가락을 쓰고 나서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숟가락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숟가락은 뭐로 만들어졌죠? 수수, 쌀, 밀가루 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쓰고 나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먹지 않고 버려도 땅속에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썩는데 1000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을 대신할 친환경 물품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해조류 물병입니다. 해조류 물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줄이고 생분해성 재료로 만든 일회용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밀, 고구마, 옥수수, 감자 전분, 해조류 등의 생분해성 재료로 만든 일회용품은
온도, 햇빛, 박테리아, 곰팡이 등으로 분해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썩 없어지면서 퇴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해조류를 사용해서 만든 물병은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물병으로 쓰고, 물을 다 마시면 서서히 말라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친환경 숟가락이나 이런 해조류 물병 같은 것들은 모두 무엇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량을 줄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플라스틱 사용으로 생기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자, 왜 도움이 될까요? 자, 왜 도움이 되냐면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도 쓰레기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생산 과정에서 자원의 소비량을 줄이고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량이 그렇죠. 적은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이라는 말이죠. 자, 앞으로 우리는 이런 생산 활동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49쪽입니다. 자,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달걀, 닭백숙, 그리고 닭고기 튀김이 보이네요. 자, 먼저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닭을 좁은 닭장이 아닌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닭이 건강하겠죠. 그래서 건강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생제를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닭의 배설물을 흙과 함께 처리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생산활동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활동도 확인해 볼게요. 자, 농림축산부에서 발행하는 무항생제 마크입니다. 자, 신선한 달걀과 건강한 닭을 먹을 수 있어서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달걀이나 닭을 더 많이 소비할수록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달걀이나 닭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모두가 건강해지겠죠. 자, 이런 환경 마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 환경 표지제도 인증 마크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붙여주는 마크예요. 두 번째,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다른 제품보다 적을 때 이 마크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많이 봤을 거예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마크입니다.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의 효율 등급 표시를 한 제품입니다. 냉장고 이런 곳에 많이 붙겠죠. 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적겠죠. 자, 네 번째, GR 마크입니다. 섬유나 목재,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만든 제품 중에서 재활용품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인증해주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쌤님이 이미지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홍보물입니다. 종이컵 1개가 온실가스 11g, 과자 한 봉지는 250g, 생수 한 병은 11g,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 한 개는 온실가스 283g, 그리고 A4 용지 10장 온실가스 29g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평균 연간 5kg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하루에 종이컵을 한 개씩 사용한다고 하면 하루 동안 종이컵에서만 배출되는 탄소는 550톤입니다. 이거는 소나무 11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와닿는 게 있나요? 즉 지금부터 우리는 친환경적인 소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친환경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바다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즉 로컬 푸드를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컬 푸드가 뭐냐면 근거리 푸드입니다. 즉 근처에서 먹거리를 구입을 하면 먹거리가 우리 집까지 오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멀리 있는 걸 사지 말고 집 근처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철 채소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즉 온실에서 채소랑 과일을 재배하면 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 음식을 먹으면 온실에서가 아니라 야외에서 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